안녕하세요. 시인의 선정은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자, 오늘 벌써 16번째네요. 지금까지 훑어보니까 한 30여 개, 거의 40개가 다 돼가네서 오늘의 포인트를 제가 둘 거는 이 대둔산 그 구름다리와 해운대는 살짝 가볍게 지나가면서 옥천에 있는 용암사 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대둔산에 있는 구름다리, 81m에 달하는 아주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 호남의 그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의 구름다리의 장면과 다음에 이제 옥천의 용암사 마이테저 전설이 들어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의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둔산의 구름다리, 그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우는 대둔산이죠. 여기는 좀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안 가보시는 분이 혹시나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하지만 저는 여기는 아주 꼭 한번 가보라고 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해발이 한 870m 정도 되는 마천대가 있는 이 대둔산입니다. 정말 아찔아찔하죠.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이 CNN 작가 이렇게 써놨네요.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Don't look down, 아래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데 가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특히 저기 해외 가게 되면 그 장가게 참 그렇죠.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가게. 그래서 특히나 유리대교 아주 거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구름다리, 약 81m 돼 있는 이 구름다리, 정말 가보실만 하죠. 더군다나 여기는 이렇게 완전히 여기 올라가는 게 더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아주 그냥 바짝바짝 저기 하죠. 그렇다가 여기까지 갔으면 또 안 가볼 수도 없고, 이런 맛을 가지고 있는 대둔산 구름다리. 근데 저는 여기다 포인트를 살짝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가을에나 이 사계절이 항상 이렇게 바뀌는 듯한 모습의 그 가을에 가셔도 단풍이 괜찮기 때문에 가보실 만한데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건데 설경을 한번 가보십사 하고, 보통 우리가 설경을 보시려면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겨울산은 일단 필수가 이제 스틱하고, 특히나 이 아이젠은 꼭 갖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젠이 꼭 필요한데, 이 대둔산 당연히 아이젠은 필요하죠. 어느 겨울에 산행을 하는데 참 그래도 편하게 올라가는 곳이지 않나. 이렇게 밑에 아래서부터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이제 중턱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중턱까지 올라가고 또 구름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81m짜리 구름다리. 그리고 그거 끝나면 삼선 계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가기가 편한, 꼭 정상까지 설경은 그 산의 설경은 꼭 정상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오히려 산중 설경, 산 중간에서 보는 설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중 설경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산 중에서 보는 게 온통 그냥 세상이 완전 하얗거든요. 완전히 그냥 눈꽃이 다 피어져 있어가지고 그러한 설경을 보러 가시는 것이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대둔산은 더군다나 이 삼선 계단까지 있고 구름다리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된다. 겨울에 올라가기가 정말 편하다. 그러니까 설경을 보기에 올라가기 가장 좋은 장소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차 세우고 조금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400m 더 올라가시면 방금 말씀드린 구름다리가 있고요. 여기서 보는 설경이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요. 거기에 또 삼선 계단이 또 바로 올라가. 거기 그러면 대둔산이 거의 눈앞에 보이거든요. 정말 그 산을 올라가기 가장 좀 편리하지 않나. 그런데 겨울 산행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정말 편하게 산중 설경을 갖다 포인트를 잡는다면 대둔산의 구름다리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 온 다음 날, 눈 온 지 한 3일 이내, 이게 좀 오래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일, 3, 4일 이내에 눈이 왔다. 그럼 딱 바로 다른 데 가시는데 다 취소하시고 이 대둔산에 가서 한번 산중 설경을 한번 꼭 감상을 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갔으면, 만약에 겨울에 가셨으면 또 가실 만한 데가 있어요. 이 대둔산을 가셨다가 대하수목원하고 그 테마파크가 하나 있어요. 한옥 체험하는.
오송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보실 만한 곳이 있다. 그럼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대하 수목원은 말씀하신 대로 또 예상하셨을 겁니다. 수목원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가신다면 대하 수목원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것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가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오송 한옥마을에 가서 차 한잔을 하는데, 여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1시간 거리도 아닌데 대둔산에서 1시간 거리도 채 안 걸리거든요. 거기 가까운, 여기 보니 이 BTS가 또 여기 가서 또 촬영도 했었던 곳이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고택에 카페들이 정말 고즈넉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서 커피 한 잔 즐기는 것도, 대둔산에서 설경을 보시고 오송 한옥마을에서 커피 한 잔 즐기는 맛도 정말 어디서 보기 힘든 맛. 정말 그 고즈넉한 데서 한가로이 정말 제대로 또 힐링의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대둔산을 가을에 단풍을 보러 가셨으면 대하 수목원을 가시고 이 오송 한옥마을에서 차 한잔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겨울에 가셨으면, 겨울에 가면 이제 좀 많이 시간도 많이 덜리 그러거든요. 겨울에 가셨으면 그 산중 설경을 보시고 이쪽 오송 한옥마을에 가셔서 또 차 한잔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이제 37번째로 랭킹에 올라와 있는 게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흔히 알죠. 근데 이 주석이 참 재밌어요. Unfortunately, you will almost never find the beach as empty as it is in this photo. 이 사진처럼 아무도 없대요. 진짜 없네요. 근데 이 사진의 이미지 보니까 와, 해운대가 이럴 때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해운대는 항상 사람이 많이 찾아가는 곳. 그래서 왁작지껄하는 그 맛이 또 해운대의 또 맛이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할 수 있겠죠. 매년 또 겨울에도 북극곰 출제라도 저기 한데. 그래서 이런 데 가보실 만한 거. 그래서 이 해운대만큼 또 빠지지 않는 곳이죠. 깔끔하고 깨끗하고 바닷물도 이젠 수온도 거의 1도 이상, 예전에 비해서 1도 이상 올라선 바람에 바닷물도 많이 따뜻해진 거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다녀오신 것도 있는데요. 또한 이 해운대가 또 저는 보면 일출 장면도 결코 빠뜨리지 못한다라고 보시면서, 그러면 여기 또 해운대만, 부산까지 가게 되면 해운대만 볼 거냐? 광안리 인출 장면도 정말 이쁘죠. 이 광안대교, 일명 다이아몬드 대교라고 불리우는 여기 이 장면의 그 일출 장면도 정말 남부럽지 않는, 어디에 뒤처지지 않는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운대 관광은 이제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 첫 번째가 대둔산의 그 산중 설경을 보시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 옥천의 용암사입니다. 옥천의 용암사. 여기 써있듯이 마이태자의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마이태자의 전설. 근데 그 전에 이거기 보시게 되면 사실 옥천의 용암사는 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냐면 이 일출입니다. CNN도 극찬한 아주 그냥 침이 바르게 칭찬한 해돋이 장면. 더군다나 또한 이렇게 운해까지 쫙 낀 옥천의 그 용암사에서 보는 일출 장면, 해돋이 장면은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옥천의 용암사는 이 주소 뭐라고 달아놨냐? This site brought tears to one prince eyes. 뭐죠? 그냥 왕자가 눈물 흘렸다는 얘기죠. 이 왕자가 눈물 흘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슨 얘기냐? 마이태자가 누군지 아시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아들이죠. 경순왕의 아들. 경순왕이 이젠 포기하고 신라를 넘겨야겠다라고 했더니 마이태자 아들이 안 됩니다. 극구 반대하지만은 신라 경순왕이 그러죠. 너는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 얼마나 아주 긴 얘기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신라를 넘기죠. 포기를 하죠. 그러자 마이태자가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들렸던 곳이 여기 옥천에 있는 용암사에 들렸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빌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될 때, 이거는 이제 또 금강산으로, 그러니까 옥천의 용암사를 잠시 들렸다가 금강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이 우측 아래 이미지가 금강산에 있는 마이태자의 묘지라고 합니다. 여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마이태자가 여기 있으면서 신라를 바라보며 자기의 국가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전설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뭐죠? 옥천 용암사에 있는 마의 열의 입사입니다. 마의 열의 입사.
마의 열의 입상. 글씨가 여기는 쓰기가 하여튼 이런 마의 열의 입상인데 이 마의 열의 입상을 마이테자가 직접 조각했다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테자의 전설이 깃든 곳이 이런 옥천의 용암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천의 용암사에서 이런 전설이 깃든 거를 갖다가 CNN 작가가 알고 있었는지 이걸 갖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참 나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옥천의 용암사가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옥천의 용암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대둔산에서 대둔산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대둔산이 여기 있거든요. 옥천의 용암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가실 거라면 혹은 여름에 가실 거라면 가을에 가실 거라면 여기 옥천의 일출과 더불어서 대둔산도 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이런 코스 한번 잡아보실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간다? 무주로도 바로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잠깐 볼까요? 무주로. CNN에서 정했던 그 46번의 랭킹 올라간 무주 남대천 섭다리. 나중에 섭다리 기회가 되면 어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섭다리라는 게 가을에 해가지고 이제 크게 저기 한 거 아니죠? 그 소위에서 볏짚하고 이것저것 이제 모아가지고 임시로 만든 가교. 그래서 가을, 겨울, 봄을 견디고 여름에 장마가 치면 다시 없어지고 그때 새로 섭다리 만들고서 이렇게 축제 분위기도 만들고 마을 축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년 만드는 다리. 이 마을에서 윗마을에서 아랫마을 이렇게 매년 만드는 다리. 그래서 여름 장마 때 없어지고 다시 이제 장마가 끝나고 가을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지어서 이렇게 하는 곳 하는 것을 우리가 섭다리라고 그러죠. 영월에도 있고 섭다리가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여기 그 CNN에서는 무주 남대천 섭다리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축제를 보는 바등에 헤드뱅잉 코리안 스타일 한국식으로 비보이가 하는 헤드뱅잉을 머리를 대고 머리 돌리는 걸 헤드뱅잉이라 그러죠. 그런 또 주석을 또 달아놓은 것까지도 무주 남대천 섭다리. 여기 또 가을에 가시면 여기 또 무주의 반딧불 축제도 같이 한번 곁들여 보면서 코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그러니까는 가을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 그럼 옥천의 용암사 들리셨다가 이 무주의 반딧불 축제와 섭다리를 같이 경험해 보시는 이런 코스 잡아보시는 것도. 요것도 대략적으로 이게 풀 코스 하루 정도 코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된다면 1박 2일 코스 잡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서울 출발이시면 그러나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대전 충청도라든가 거기에 몰린 충청도라는 경상도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이걸 하루 코스로도 충분히 잡아내지 않을까. 무박 2일 코스에 좀 가까운. 왜냐하면 일출을 보시려면 좀 일찍 올라가셔야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보신다라면 이렇게 옥천의 용암사 무주 남대천 섭다리를 같이 돌아보시는 여정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아마 충분히 만족스러운 여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